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테스트 데이터의 애큐러시가 50%에서 끝났는데 제가 이것저것 파인 튜닝을 좀 하다 보니까 애큐러시가 61%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한 성과죠. 트레인 데이터의 애큐러시는 0.74, 테스트 데이터의 애큐러시는 61%입니다. 아직 오버피링이 조금 존재하는 것 같긴 하죠. 조금씩 코드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델 핏에 배치 사이즈가 있는데요. 이 배치 사이즈는 일단 인티저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인티저 값을 넣어줬죠? 안 넣어줄 수도 있고요. 자, 이 배치 사이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들어가는 샘플의 넘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모델이 돌아갈 때마다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그때 샘플을 몇 개씩 넣어줄 거냐 이 말이죠. 만약에 아무것도 안 넣었다 그럼 디폴트 값은 32라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전 매트릭스를 그려보면 확실히 로지스틱 리그레션보다 성능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맞추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도 8보다 12가 더 크죠. 5보다 9가 더 크고 이 Y테스트의 전체 데이터셋은 34개인데 그 중에서 한쪽 방향의 비율이 17입니다. 절반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수익 절반, 손실 절반으로 스플릿 된 것입니다. 그런 건데 그렇다면 한쪽으로만 예측을 하면은 50%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맞춘 개수는 10이랑 9 더하면은 이렇게 되고 34 데이터셋으로 나눠주면은 0.61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쪽 방향으로 맞추면 50%인데 이 딥러닝을 돌리니까 61%까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맞춘다는 겁니다. 손실인 걸로만 한쪽으로만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익인 것도 맞추고 틀린 것보다 맞추는 게 더 많죠. 손실인 것도 틀린 것보다 맞추는 게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50%를 넘어서 61%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 딥러닝 모델과 달라진 점은 에포크를 150에서 300까지 올렸는데 에포크를 쭉 돌려보면은 애큐러시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플랫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과대적합이 되는데 그 어느 지점을 설정을 해주면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애큐러시도 높아지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애큐러시도 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한 300 정도 됐고 300 정도를 해주니까 애큐러시가 50에서 61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실험을 강조한 페이퍼를 살펴볼 건데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추측이죠. 우리가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법은 먹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매트릭스를 유의미하게 개선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한 리설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플랫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오히려 계좌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것이라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손실나는 기법이었다. 가장 워스트한 경우죠. 이럴 때는 즉시 스토핑 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은 요거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배드한 아이디어였다는 거죠.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착각한 겁니다. 차라리 긴가민가 하면 조심스럽게 하거나 안 하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했을 텐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면 오히려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착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 그래서 엑스페리먼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배드하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느냐? 이 엑스페리먼트가 쇼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생각한 그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게 없다면 여기에서 멈추잖아요. 그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다. 여기에서 멈추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좋은 것 같으니까 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실험 결과 안 좋은 걸로 판명이 나면은 그때는 돌이킬 수 없죠. 그래서 빠르게 실험을 통해서 진짜 내가 생각한 것대로 좋은 건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지 않고 좋은 것 같은데 뇌피셜로 사용하다 보면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런 경우가 엑스페리먼트들 중에서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 중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도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 오히려 배드한 거였다라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데 일반 투자자는 더 하겠죠.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게 실제로 좋은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수 있죠. 그래서 그나마 플랫한 거는 괜찮은데 네거티브한 거,
배드한 아이디어는 반드시 알아내고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좌가 우상향하려면 결국 손실나는 매매를 멈춰야 되잖아요. 손실나는 매매를 안 할 경우 수익나는 매매만 하게 되고 당연히 수익은 쌓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 나는 매매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손실이 나던 매매를 중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모델로 돌아와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시퀀셜 모델입니다. 모델 다 썸머리를 하면 이렇게 모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댄스 레이어가 3개 있다. 우리가 댄스 레이어를 3개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60, 104, 9개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합치면은 총 토탈 파라미터가 173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파라미터들은 다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173개를 학습을 하는 것이고요. 자, 아웃풋을 보면은 우리가 노드가 12개죠. 12개. 이게 아웃풋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8개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댄스 레이어는 1개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마이너리하게 yes냐, no냐, true냐, false냐, 수익이냐, 손실이냐를 출력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모델 서머리도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 파라미터가 왜 9개가 나왔을까? 우리가 마지막 댄스 레이어는 이전의 댄스 레이어로부터 인풋 값을 받죠. 여기 노드에서 나오는 8개의 아웃풋을 인풋 데이터로 받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웃풋이지만 여기에서는 인풋으로 들어가죠.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모델은 시퀀셜한 모델이기 때문이죠. 레이어를 층층이 쌓고 그 층마다 차례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아웃풋이 여기에 인풋이 되고 또 여기의 아웃풋이 여기에 인풋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레이어에는 그 전에 레이어에 있었던 8개 아웃풋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가 8개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바이어스 1개 더해주면 9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에 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앞에 레이어에서는 12개의 아웃풋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댄스 레이어의 인풋 데이터로 들어가겠죠. 이 댄스 레이어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라고 해서 전체 다 연결되어 있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12개가 각각 이 8개 노드에 전부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2 곱하기 8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96개가 나오죠. 거기에다가 바이어스 8개가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8을 하면은 104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 있는 파라미터 개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잠깐 요약하면 12개의 아웃풋이 여기 내려오게 되는데 노드가 8개 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노드 96개가 바이어스 8개랑 더해져서 104개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겠죠. 요 파라미터 왜 60개일까? 우리가 인풋 디멘션이 4개잖아요? 4개가 들어옵니다. 인풋 데이터로. 각각 노드에 들어오죠. 그러면 48개가 됩니다. 거기에 12개의 바이어스가 있으니까 48 플러스 12는 60이 되죠. 그래서 60개 파라미터. 60, 104, 9 전부 다 더해서 토탈 파라미터는 173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많은 파라미터들을 학습하면 이제 모델이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레이어 타입이 괄호로 쳐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댄스죠. 이렇게 타입을 적어줬다는 것은 댄스 레이어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의 레이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댄스 말고 다른 것도 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댄스로 해줬고, 그리고 아래 컨퓨전 매트릭스로 내려오면은 mp.wint라는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라운드 엘리먼트 하는 겁니다. 엘리먼트는 요소죠. 이 요소에 라운드를 하는 건데 우리가 라운드는 반올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사전 뜻을 찾으면 2.8을 라운드하면 3이 됩니다. 반올림한 거죠. nearest number로 바꿔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숫자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대략의 어림수에 보통 숫자가 0이나 5로 끝나도록 뭉뚱그린, 라운드가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둥글게 이렇게 뭉뚱그려 주는 겁니다. 예시로 보아도 라운드 피겨 그냥 $40라고 칩시다. 아마도 39나 뭐 41이었겠죠. 그래서 그냥 $40로 합시다. 이렇게 된 거고, 숫자를 둥글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p.rint는 엘리먼트를 라운드 해주는 함수고요. 펑션이죠. 그래서 the nearest integer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가 numpy array를 만들어줬습니다. 마이너스 1.7로 만들어줬는데 rint를 하니까 마이너스 2로 됐습니다. 그리고 0.2를 넣어주니까 가장 가까운 숫자인 0이 됐죠. 그리고 1.5를 넣어주니까 2가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1.4라면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mp.rint고요. 이렇게 이 함수의 특성을 알고 나니까 이 rint라는 것도 라운드 인티저의 줄임말
말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인티저를 라운드해주는 함수가 린트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소수점이 있다, 그러면은 라운드 인티저 린트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퓨전 매트릭스에서 왜 np.rint를 사용했을까? 우리가 y프레드를 보면 이렇게 알아보기 힘든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프레딕션은 1 아니면 0일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바이너리하게 나눠줬으니까요. 그래서 프레딕션 하면은 1 아니면 0일 텐데, 가까운 숫자로 라운드를 해주면 1 아니면 0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간편하게 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못 알아봤던 것들을 0과 1로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리기 위해서는 ytest랑 ypred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ypred가 아까 되게 복잡한 숫자였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ytest처럼 10, 10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깔끔하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에러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1, 0 둘 중에 가까운 쪽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쉽게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1과 0으로. 그렇게 해서 ytest랑 ypred를 비교해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려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주식 단타 매매에 대한 딥러닝을 한번 돌려봤는데요. 모델을 개선시켰죠. 서머리도 그려봤고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다시 한번 해보니까 에큐러시는 0.79까지 올라가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에큐러시는 64%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 100%를 곱해줘서 64가 나온 거고, 얘는 안 곱해져서 소수점으로 나온 겁니다. 얘는 100분율이고요. 그래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려보니까 손실 볼 때 더 잘 맞추고 수익 볼 때도 2배 정도 더 잘 맞춥니다. 그리고 ytest의 스플릿된 비중을 보니까 전체 44개 중에 17개씩 절반 나눠줬는데 더 많이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에큐러시가 64%까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맨 처음에 그냥 모델을 돌렸을 때는 50%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60%까지 올라왔습니다. 목표는 70%까지고 도전적인 목표는 80%, 그리고 정말 베스트한 거는 90% 이상까지 에큐러시를 높여보는 건데 70%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선할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다 해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개선시킨 것은 에포크를 몇 개로 돌려주냐. 처음에는 150개였죠. 300개로 해주니까 조금 더 에큐러시가 높아지더라. 이런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